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해라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쌤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도 리뷰 하나부터 갈게요. SKC가 전일 8% 가까운 수익률 장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익 낼 수 있는 필식 테마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달리는 말 쪽과 또는 틈새 쪽에서의 순환 매들을 제외한다면 투자 심리 자체적으로는 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쪽에서 놓고 봤을 때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보유자 부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47,1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역시 끌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틈새 쪽에서 2차 전지 쪽, 순환매 쪽으로는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 그 악재성 부분들은 좀 희석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대장주의 역할 부분은 SKC가 이제 M&A 부분에 완료되고 나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가장 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겠고요. 나머지 여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 쪽으로 틈새 쪽에서 시간차를 두고 좀 따라오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쪽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발에 대한 이 제조업지수, ISM 제조업지수의 경기 둔화 부분이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트럼프발의 발언 속의 관세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중요한 캔들 부분, 지금 S&P 500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캔들상에서 첫 번째 의미할 수 있는 부여하는 부분에 두 번째 갭맥 보기가 좀 곧바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마디과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거짓입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되돌림 올라오고 나서 저점을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난 11월 부분에서 만들어줘야 됐던 이 갭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번 열어둬야 된다라는 시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장중 오늘 출발하기 전에 장 전에 3분기 GDP,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금통위에서 금리에 대한 결과치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을 어떻게 발표하느냐라는 부분이 시장의 공격적인 방향성을 결정합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 부분이 예상치 하회 쪽으로 언급이 되면서 쏟아져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만만치는 않지만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바닥 부분에 대한 징후 테스트들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은 필식 선물 쪽에서 변곡가 쪽으로 놓고 보면 위쪽 상단은 278.40포인트로 설정을 해서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만큼 어제보다도 좀 더 낮춰놨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차익과 비차익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선물 쪽의 스프레드에 대한 공격적을 놓고 보면 실제 시장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부분에 대해서 방어 쪽인 매수세가 좀 있을 뿐이지 이 매수 역시도 실제로는 매도분에 대한 청산성 매수성이 좀 많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저점에 대한 지지 변곡가는 275.35포인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인트 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가볍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짠타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저점 부분이 이 275.35를 잠시 깨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 주초 부분 반드시 열어놓고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필식 테마 쪽으로 넘어가 보면 필식 테마 쪽에서는 아마 뉴스 쪽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일본에서 다시 이 오염수의 방류 부분을 기간까지 제시를 하면서 언급이 됐죠. 그 전에 이미 무단 방류를 또 했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방사능 오염수 그리고 이에 대한 해양 방류 및 수증기 방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틈새 쪽에서 대응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오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같은 경우는 틈새적인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위쪽 부분의 돌파가 4,610원에 대한 돌파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강력한 지지력 및 손절가 부분에서는 4,32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필요하다라고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크린앤사이언스 오래간만에 좀 언급을 드리는데요.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먼저 강하게 올라간 뒤에
시장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틈새 쪽, 그러니까 미세먼지 쪽의 테마성을 가지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이 미세먼지와 함께 방사능 쪽에 대한 최대 수혜 쪽으로 조금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강력한 지지력 부분에서는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25,15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저점 지지 및 손절 라인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대정 화금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역시 강한 급등 이후에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급등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갭이 다 메꿔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력에 대한 손절가, 그러니까 마지막 흔들기 작업을 해야 된다라면 14,000원에 대한 흔들기 작업이 좀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강력한 지지력 및 손절 라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대봉 LS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짝꿍댕이 형태를 지금 만들어가면서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강력한 지지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조금 더 낮춰서 체크를 해봤을 때 6,63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있다면 역시 추가적으로 올라갈 기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찍